투자스타가 곧 6월에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6월 있어요. 4일 날 방영이 되는데요. 네. 잘 하셨어요? 아니 그때? 저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의 말씀을 빌어드리면 장우석 때문에 살았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이번에. 누가 하셨죠? 담당 PD 제작진들이 했기 때문에 밥 사주셨군요. 예. 밥을 좀 많이 샀다 보니까 그런 소식이 있었다는 아, 거.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죠? 보시면 아실 것 뭐 같습니다. 때문에 살렸을까? 뭐 네. 개그를 하셨는지. 보시면 알고요. 네. 아 보신 분들은 아 장우석 이래서 그랬구나를 다 느끼실 겁니다. 오늘 진짜로. 약간 우리 또 장 부사장님이 약간 하이퍼 상태이신 것 아니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건 아니고 진짜 보시면 되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작진의 얘기였던 걸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시죠. 오늘도 스미스 네, 네. 스스로 미담하는 스타일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재밌게 웃고 계신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전 오늘 네. 출근하자마자 안 피곤하시냐고 이거 여쭤봤는데. 진짜 시차가 적응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적응되기 전에 바로 와서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3박 5일, 그러니까 하루는 네. 비행기에서 자고 후딱 다녀왔습니다. 또 어제 글로벌 라이브도 하시고 이남우의 좋은 주식 그러니까요. 연구소 콘텐츠도 바로 오시자마자 찍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PCR 검사를 여전히 해야 하죠. 됩니다. 그 다음 날 하고선 그러니까 수업을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PCR 하고 그다음에 미국 거를 생생하게 그 제 유튜브 이남우의 좋은 주식 네. 연구소에서 하려고 그것도 찍고 좀 뭐 재미있게 바쁘게 며칠 보냈습니다. 예. 아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제가 열심히 네. 사는 건 열심히 사는 축에도 묶이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남우 교수님의 활약을 쭉 보면서 와, 이 스케줄을 다 그렇죠. 감당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많이 저희가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내일하고 모레 휴가를 들이시죠? 어떻게 그렇죠. 예, 네, 예, 쉬세요. 여백호가, 예, 네. 쉬시면 쉬시기 좋을 것 바랍니다.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실지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부탁을 좀 드렸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집안일로 잠깐 이제 미국을 다녀왔는데 저희 뭐 3프로 미주미 그다음에 네. 제 유튜브 골고루 생각해서 우리 면밀히 관찰을 하고 왔어요.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겨울에 그 서부를 갈 때는 비행기가 한 20%밖에 안 찼는데 네. 보통 비행기는 한 70, 80% 차야지 이익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갈 때 올 때 꽉꽉 차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미국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뜹니다. 뉴욕 가는 것도.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2번 뜨는데 지금 이번에는 줄었죠. 만석인 게 한 번밖에 안 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승무원한테 비행기 요즘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뜨냐고 했더니 이제 곧 A380을 띄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여름에 수요가. 이제 수요가 국내 해외 다 되게 많죠. 많은 것 같고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네. 지금 제가 아까 아침에 오면서 이제 운전하다가 들은 게 그 톰 크루즈 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우리 한갑. 젊은 톰 크루즈가 그리고 한갑의 톰 크루즈. 미국에서 시간으로 금요일 날 그 톱건의 후속작 매브릭을 개봉하는데 네.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이제 리오프닝이 확실히 돼서 이제 극장 영화관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러 간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증가율은 경기나 소비 증가율이 조금 둔화는 되지만 네.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 특히 소비 부분이 좋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미국의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교통으로 체감을 하고 오셨다고. 네, 그 네. 사진도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이제 뉴욕에 도착해서 저희 이제 애 학교가 커네티컷에서 1시간 반 몰아야 되는데 네.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길이 막혀서 20km를 가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95 그 I-95라는 것은 미국 동부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관통하는 제일 주요 도로인데 이 길뿐만 아니라 어느 길이나 주요 도로들은 교통 정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기름값이 작년 이맘때보다 한 70% 올랐는데도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경기가 상당히 괜찮다. 이제 작년에 그 화랑에서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을 가든지 아래 거는 이제 스타벅스인데 예약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상당히 10,000원이다. 근데 우리 이학영 교수가 좋아하는 저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룰루레몬 매장이 가장 붐벼서 아니. 막 몇 미터씩 줄 서서
그 이제 옷 보통 이제 한번 테스팅 하잖아요. 네. 입어보고 그다음에 체크아웃하는 카운터도 붐볐다. 근데 어제 보니까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 또 한 IB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이남희 교수님의 영상을 봤잖아요. 아, 또 월가에서 요거 봤구나. 아 그런가요? 요거 보고 또 아 소문이 올렸구나. 났군요. 네, 네네. 농담으로 여러분 농담으로 아시겠죠? 예, 농담한 내가 겁니다. 룰루레몬이 제품의 경쟁력도 있고 그 소비자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이 붐비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요 방송 전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국내 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 룰루레몬은 국내 그 OEM, ODM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 회사 중에서 영업무역이 그러니까 영원 담당을 하고 무역이 있다고. 여기 룰루레몬하고 파타고니아, 네. 그러니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파타. 제품을 많이 그 제조를, 그러니까 뭐 공장이 방글라데시에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국내에서는 안 하죠. 근데 상당히 잘 된다고 그럽니다. 시가총액이 한 1조 몇천억, 한 2조 원쯤 됩니다. 네. 예. 이 관련해서 우리는 국내 주식이 항상 보면 수혜주를 찾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 헤드라인 있을 수도 있겠네요. 룰루레몬의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영향으로 이런 OEM 업체 영업무역의 실적 뭐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네, 그럴 수도 내용으로 있겠네요. 연결을 할 네. 수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언급을 드린 거고요. 또 이 외에 보니까 소매 판매 관련해서도 분위기를 보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그 월마트를 갈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셨어요. 와야지. 네. 그러니까 타겟까지는 못 가고요. 그래서 월마트 타겟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가 휘청했는데 월마트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 그 우리 그 내구재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특수를 누린 뭐 테레비 뭐 이런 데들은 매장 근처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그 옆이 침구용품 여기도 이제 보면 그 지난 2년 동안 특수를 누렸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죠. 집에 많이 시간 보내고 여기도 사람이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없고 그래서 그 회사 자체적인 문제, 그 뭐 수요 예측을 잘 못했잖아요. 월마트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랬는데 실제 수요 측면에서도 내구재 이런 가전 IT 소비 제품의 그 판매 수요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고 이미 그래서 이제 주가들 많이 빠진 거죠. 이쪽이 보면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으로 수요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좀 굵직한 기업들 중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이 인력을 많이 뭐 줄이거나 새롭게 추가하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발표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도 좀 보실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야 진짜 광범위하게 인플레이션이 퍼지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요소가 인건비. 워낙 그 미국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니까 그리고 어제도 이제 애플이 그 애플 스토어의 그 리테일 점포에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지금 올려준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약간 이런 그 조짐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미국 서부를 갔을 땐 모든 상점 식당마다 우리 사람 구한다가 붙어 있는데 커네티컷의 뉴헤이븐이라는 데를 제가 이번에 갔었는데 거기는 그런 간판이 조금 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부 서부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구인난이 조금씩 풀린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을 덜 주는 거고 최근에 보면 뭐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그 1분기 발표했던 뭐 스냅이나 이런 데도 보면 미국의 테크 회사들이 빅테크뿐만 아니라 작은 데들도 인력을 지금 해고를 하거나 로빈훗 같은 데는 뭐 9% 지금 정규직 내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력 엔지니어들 채용을 좀 뒤로 늦추는 그래서 약간 노동시장의 그 수급이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인력이 아니라 인력난 관련해서도 함께 얘기를 봤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앞서서도 이제 교통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가 미국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도 항상 그 지표를 보면서 확인을 하곤 하는데 현재 갔을 때도 지금 바로 요 자료를 아예 찍어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요건 제가 이제 또 틈틈이 그 기름을 방문을 넣으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열심히. 바쁘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주마다 기름이 좀 틀리죠. 그냥 스테이트 텍스가 다 틀리니까. 근데 커네티컷 주가 지금 이제 일반 휘발유가 4불 69. 근데 이게 작년 여름만 해도 한 2불 8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70% 올라서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우리 도널드 트럼프가 환하게 웃는 사진을 제가 왜 넣었냐 하면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서민들은 특히 이제 유색 인종들은
그 경제에 관해서 이렇게 잘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 지금 느끼는 것을 그냥 그대로 표출을 하는데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경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참 정치를 못하고 오히려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11월 중간 선거 때 상당히 바이든이 지금 여당이죠. 상당히 고전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그런 편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최근에 입지가 되게 좋아졌죠. 약간 서민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정치적인 또 영향도 되게 많이 미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야 진짜 비싸네요 기름값이 너무 올랐는데 특히 디젤 값은 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디젤은 지금 그 휘발유보다 한 30-40%더 비쌉니다. 미국은. 그러니까요. 네, 네, 못 따를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가 그 세금 조정을 해서 네. 그 국내 인상폭이 우리가 느끼는 건 좀 더 상대적으로 적죠. 미국은 70%. 근데 미국은 보통 한 가구가 자동차를 한 2대 갖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50km 이상 보통 하루 주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은 진짜 직접 그 타격을 입는 것 같고 중산층들은 또 아까 그 I-95 꽉 그 길에 찬 것처럼 중산층 이상은 아직은 뭐 기름값 올라간 거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미국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셨지만 거의 뭐 출장 갔다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 찍으시느라고 바쁘셨겠어요. 미국 현지 분위기를 너무 또 전에 생생히 전해주셔서 현지 감사드립니다. 특파원 역할을 좀 했습니다. 자, 뉴욕 현지 그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현지 분위기를 보시면서 그럼 이 현지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시장 반응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너무 많이 미리 선반영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이클이 아주 특이한 게 실물 경제는 여전히 상당히 괜찮은데 주가가 이제 20%뭐 최근에 얼마 전까지 하락을 했고 채권이 거의 뭐 40년 만에 가장 나쁜 그 상황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이 월가와 그 실물 경제가 이제 따로 가는데 과연 이게 결국 그 경기 침체를 그 예견하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그동안도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것인데 과거 그 경기 침체 국면에 있어서 고점 대비 얼마만큼 주가가 빠졌느냐. 이제 세로축이 그렇고 가로축은 시장의 거래 일수. 근데 이제 과거에는 주가가 뭐 1, 2년에 걸쳐서 빠지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효율적이고 많은 정보가 빨리 반영되니까 주가가 단기간 내에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주가가 한 50% 이상 빠졌는데 그러면 우리 주가가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아주 안전하고 국내도 그렇죠. 국내도 지금 은행들 대차 대조표가 아주 튼튼하니까 그다음에 가계가 아주 부채를 최근에 계속 많이 갚아서 튼튼하고 근데 기업들도 되게 요즘 그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융 위기나 과거의 경기 침체와는 국면이 다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밸류에이션 너무 과도한 퍼가 그냥 내려오는 버블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상 버블이 꺼지는 그런 국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S&P 기준 한 3,800은 그 정도 계속 같은 그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일단은. 3,800선이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렇죠. 오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아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웃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셀링 클라이막스가 국내도 안 나타났고 해외도 안 나타났고 아마 주가 바닥은 국내가 미국보다 더 일찍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점도 우리 먼저 찍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이익 추정을 하향 조정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주가의 바닥을 시그널이다. 찍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게 아마 뭐 언제 몇 달 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나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전망은 사실 항상 소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 준비해 주신 게 BOE에서 이분이
좋게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제이미 다이먼드가 뭐 월가의 황제라고 주목을 받지만 실제 실력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브라이언 모니해 이분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메릴 린치를 인수를 했죠. 근데 지금 한 10년 넘게 경영을 잘하고 이분이 이제 다보스에서 인터뷰를 블룸버그랑 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가장 큰 은행 네트워크가 있어서 진짜 미국의 소비자가 지금 어떤지 우린 제일 잘 안다. 근데 이분이 강조한 게 5월 첫째 주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0% 증가했다 작년보다. 이게 무슨 경기 침체냐. 미국 소비자들 지금 왕성하게 소비를 하고 그 진행자가 질문을 했어요. 인플레 때문에 그 물건값이 올라서 그게 10% 증가한 거 아니냐. 이제 거래 건수가 8% 증가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상당히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영어로 이분이 딱 그렇게 정리를 해줬죠. Consumers are in good shape. 상당히 그 좋은 지금 상황에 있고 계속 소비 지출을 왕성하게 할 것이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타기 때문에 소비 그리고 소매당 관련한 기업들이 올해 이번 주 네. 발표되는 그 실적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참 완전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장 부사장도 좀 전에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 좋은 회사도 있고 안 좋은 회사도 있고 우리가 타겟하고 월맛은 그 회사 자체의 전략적인 실수 이제 그런 거가 좀 큰 것 같고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 좀 그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은 그동안 부의 효과,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길게 보면 10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부의 효과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급여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많이 쓰고 그 대신 서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휘발유 값이 한 70-80% 올라서 허리띠를 지금 쫄라매는 그런 양상이어서 하루 이틀 사이 실적이 발표된 놀스톰 여기 이제 고가 럭셔리 백화점 실적이 아주 좋았고 메이시는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10%, 블루밍데일 여기는 이제 집안 살림 같은 거 많이 파는 데죠. 아까 뭐 그 소노마 네. 이런 데하고 비슷한 거로 여기는 뭐 27% 증가를 했고 랄프 로렌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 빅테크에서 우리가 느낀 것처럼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차손을 지금 입는 게 실적에 좀 영향을 주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그 향후 12개월 전망도 상향 조정을 했고 반면에 이제 내구재 대표적인 베스트바이 같은데 실적이 아주 안 좋았죠. 그래서 극명하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백화점 이러한 그 리테일 점포는 이제 그 리오프닝이 되면서 회사를 다시 조금 출근을 하고 일부 밖에 이제 그 외출 여행 많이 다니니까 이제 옷을 새로 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수요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상당히 괜찮다. 예. 그렇죠. 근데 엇갈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나왔던 실적 중에 갭이 있는데 갭으로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개파락했나요? 네. 개파락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갭 상승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아 그러네요. 예, 브랜드 네. 중에서도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예, 있는 그런 게 것 있는 것 같기는 같아요.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린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월마트가 나빴고 여기 나오는 거 좋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회사 측에서 대응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 갭 같은 데는 이제 면 제품이 원래 많은데 예. 옛날보다 면 제품을 덜 있고 아까 저희 얘기한 룰루레몬 같은데 기능성 스포츠웨어 기능성. 쪽으로 사람들이 출근할 때도 요즘 그런 것도 입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산업 내의 그 스위치를 좀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물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확 생기면은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싸도 잘 사고 잘 먹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서민들은 없으면 일단 옷 덜 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그렇죠. 갭이 약간 네. 그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고 뭐 이런 룰루레몬이나 랄프로렌은 또 조금 중고가긴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또 그런 차이가 그렇죠. 바로 발생하지 네. 않나 예,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종목 두 가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600달러대로 예. 내려가면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예, 다행히도 예. 어젯밤에는 700슬라를 회복했어요. 어제 700을 회복을 네.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잠깐 다녀온다고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이제 그 테슬라랑 애플 주가가 많이 빠질 때여서 그래서 제가 좀 고민도 하고 뭐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펀디멘털은 테슬라가 큰 문제가 없다. 뭐 전혀 없다.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관련된 생산 차질도 있고 중국에서 판매가 요즘 거의 뭐 4월 달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2분기는 안 좋지만 길게 보면 내년 2023년 수익 추정치가 지난 1년 사이에 30% 이상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지고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이제 퍼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퍼가 지금 이제 40배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펀디멘털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주식이 암만 좋은 주식도 어떤 좋은 투자도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두세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관련된 리스크, 오토파일럿 리스크, 일론 머스크, 키맨 리스크.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임할 때 내가 이 종목 업종에 주요 리스크는 뭔지 한번 내가 항상 정리를 해보면 그게 좋은 투자 습관인데 제가 다시 얘기지만 테슬라를 제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암만 좋게 봐도 리스크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건 리스크를 지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제 이런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도 이제 주가가 뭐 지난주에 상당히 안 좋았죠. 근데 애플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조 조립을 한 90% 그러니까 뭐 대부분 여기서 하는데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서 결국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를 많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납품업체들한테 이미 많이 그런 그 요구를 해서 글로 갈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애플 리스크도 제가 실적 그 발표하고 나서 요걸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매출이 왜냐하면 중국 매출이 한 20% 됩니다 전체. 그리고 중국에서 스마트폰 요즘 1등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죠.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최근에 주가 빠짐으로써 퍼가 한 23배, 4배로 내려갔고 뭐 이러한 리스크들을 우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애플 여전히 좋아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주가가 빠져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또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리스크를 얼마나 잘 방어해내고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측에서 이런 리스크를 잘 핸들링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제일 잘하는 데가 또 좋은 기업이죠. 그걸 네. 예측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이 근무의 환경이 미국은 확실하게 재택근무가 더 네.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변화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뭐 단기적으로 뭐 일별 주별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치면 큰 투자 테마가 사회적인 그런 변화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영구적으로 재택근무, 유연한 근무제로, 그러니까 flexible working environment라 그러죠. 글로 가는 회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번에 우버 타고 오면서도 우버 기사랑도 그분도 이제 그런 그 사람인데 이것이 완전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것을 거의 막 제일 중요한 급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탤런트 인재를 뽑는 그런 중요한 대책이고 큰 변화는 인구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내에서 외곽으로 가고 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다음에 집값이 높은 데서 집값이 낮은 데 정원이 있는 데로 가고 그다음에 세율이 높은 데서 낮은 데 그래서 실제 그 커네티컷 주 같은 데는 뉴욕 주가 집값도 비싸고 세율이 높으니까 커네티컷 주로 이사 오는 사람이 구조적으로 많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되게 큰 것 같고 한국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리서치를 해서 네. 1, 2주 사이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생생한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가득 담아서 전해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님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